백상아리가 헤엄을 멈추면 죽습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1969년 멕시코 칸쿤 앞바다 수중 동굴에서 백상아리들이 바닥에 가만히 누워있는 게 목격됐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살아서 숨을 쉬면서 말이죠. 과학자들은 패닉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알던 모든 상식이 뒤집히는 순간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상어들이 눈으로는 주변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수면일까요? 아닐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과학자들은 확답을 못하고 있어요. 상어가 멈추면 죽는다는 건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친 뭔가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바다 최강 포식자의 충격적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어가 수영을 멈추면 죽는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상어는 500종이 넘는데 각각의 생존 전략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백상아리나 청상아리 같은 대형 원양 상어들은 정말로 쉬지 않고 헤엄쳐야 하는데, 반면에 카펫상어나 가노사 상어는 하루 종일 모래 속에 파묻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력 시스템입니다. 일반 물고기들은 불에라는 가스로 채워진 기관으로 중성 부력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고 원하는 깊이에 머물 수 있어요. 하지만 상어는 불에가 아예 없어서 비행기 날개처럼 생긴 큰 가슴 지느러미로 양력을 만들고 거대한 간에 저장된 기름으로 부력을 얻죠. 문제는 이게 움직일 때만 작동한다는 겁니다. 멈추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해요. 대신 불에가 없으니까 얕은 바다에서 깊은 바다까지 자유자재로 오르내릴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호흡 방식입니다. 상어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숨을 쉬는데, 램 환기는 헤엄치면서 입으로 물을 강제로 밀어 넣어서 아가미로 보내는 거고, 협측 환기는 목구멍 근육으로 물을 펌프질해서 아가미로 보내는 겁니다. 백상아리나 청상아리 같은 대형 원양 종들은 램 환기에만 의존하는데, 이들은 수영을 멈추면 아가미로 물이 흐르지 않아서 질식해 죽게 됩니다. 실제로 그물에 잡힌 백상아리가 계속 몸부림치는 이유가 바로 숨을 쉬기 위해서거든요. 반면 협측 환기를 하는 상어들은 가만히 누워 있어도 숨을 쉴 수 있어요. 이들은 눈 바로 뒤에 스피라클이라는 구멍이 있어서 물이 여기로 들어와 아가미를 거쳐 나가죠. 덕분에 모래 속에 몸을 파묻고 몇 시간씩 매복 사냥을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화석 연구 결과 협측 환기가 원래 방식이고, 일부 종들이 나중에 이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참치나 고등어 같은 일반 물고기 중에도 램 환기에만 의존하는 종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계속 헤엄쳐야 하는 상어들은 언제 잘까요? 수십 년간 과학자들은 이들이 아예 잠을 자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도입부에서 말한 1969년 멕시코 발견이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무에레스 섬 아래 천연 샘물이 동굴을 통과하면서 흐르는데, 이 신선하고 산소가 풍부한 물 덕분에 상어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호흡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게 정말로 수면인지는 논란이 많습니다. 상어들이 가만히 있지만 눈으로는 움직이는 물체를 계속 추적하거든요. 일부 과학자들은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면서 생기는 약한 전자기장이 상어의 로렌치니 기관을 자극해서 최면 상태로 만든다고 주장하고, 다른 이론은 염분 농도가 낮아져서 기생충 제거가 쉬워지니까 일종의 세차장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최근 연구들은 상어가 깊은 잠은 안 자지만 뇌 활동이 줄어드는 휴식 기간을 갖거나 척수가 수영을 자동으로 조절해서 뇌가 쉴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어요. 상어가 정확히 언제 어떻게 자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상어의 놀라운 특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부터가 정반대예요. 일반 물고기들은 바닷물이 체내보다 염분 농도가 높아서 계속 물을 잃어버리니까 끊임없이 바닷물을 마시면서 아가미로 염분을 배출합니다. 상어는 요소나 암모니아 같은 대사 노폐물을 배출하는 대신 조직에 저장해서 몸이 주변 바닷물보다 농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물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죠. 이 때문에 상어 고기는 특유의 냄새와 맛이 나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독성을 뗍니다. 그린란드 상어의 살에는 트리메틸아미녹사이드가 많아서 개들이 먹으면 취한 것처럼 행동하는데, 이누이트어에 개처럼 취했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왔어요. 대부분의 물고기는
특정 염분 농도 범위 내에서만 살 수 있는데 황소상어는 예외입니다. 이 상어는 바닷물과 민물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거든요. 신장이 민물에서 과도한 물을 배출하면서 염분은 보존하고 간에서 요소를 더 만들어서 균형을 맞춥니다. 전 세계 호수에서 발견되는데 니카라과 호수, 아마존강, 겐지스강, 심지어 일리노이주까지 미시시피강을 거슬러 올라간 개체도 있었어요. 상어 피부는 비늘 대신 피부 상치라는 작은 이빨 같은 구조로 덮여 있어서 사포 같은 질감이에요. 직관적으로는 이게 수영을 방해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물의 층류를 수천 개의 작은 소용돌이로 분해해서 항력을 크게 줄여줍니다. 엔지니어들이 이 원리를 복사해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수영복을 만들었는데 그 올림픽 수영 메달의 83%를 이 수영복 착용자들이 땄어요. 결국 2009년 국제수영연맹이 기술 도핑이라며 금지했죠. 상어 이빨은 입안에서 여러 줄로 계속 생산돼서 앞으로 밀려나오는 컨베이어 벨트 같은 시스템입니다. 백상아리 한 마리가 일생 동안 최대 2만 개의 이빨을 사용하는데 흥미롭게도 이 이빨은 피부 상치에서 진화했어요. 4억 5천만 년 전 초기 상어들은 피부 상치는 있었지만 이빨은 없었는데 수백만 년에 걸쳐 입 주변의 피부 상치가 점점 커지면서 이빨이 됐다는 겁니다. 물고기는 일반적으로 냉혈 동물이지만 참치나 백상아리, 청상아리 같은 빠른 물고기들은 주변 수온보다 몇 도 높은 체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레테 미라빌레라는 기적의 그물이라 불리는 복잡한 혈관 네트워크를 통해서죠. 이건 일종의 역류 열 교환기인데 열이 항상 몸 안쪽으로 흐르도록 배치돼 있어요. 인간도 비슷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추울 때 손발의 정맥이 동맥을 감싸서 열을 중심부로 되돌려 보냅니다. 손발이 시려도 몸의 중심은 지키는 거죠. 결국 상어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각 종마다 독특한 생존 전략을 가진 놀라운 생물체들이에요. 어떤 상어는 정말로 평생 헤엄쳐야 하고 어떤 상어는 동굴 바닥에서 쉴 수 있습니다. 피부는 수영복 디자인에 영감을 주고 이빨은 피부에서 진화했으며 일부는 차가운 바다에서도 체온을 유지하죠.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가 싱크 오얌 스윈이라고 말하면 칭찬으로 받아들이세요. 당신을 바다의 완벽한 포식자, 백상아리에 비유하는 거니까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 말입니다.